제18편 환단고기 21회 천재 칠성. 환단고기의 삼신은 생명을 나누는 하나님이고 칠성은 생명을 기르는 하나님이다 라고 합니다. 칠성은 곧 북두칠성인데 삼신 상제님이 계시는 별이다. 그러므로 북두칠성은 우주의 중심별로서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리며 인간의 무병장수와 생사회복, 영원불멸, 도통과 깨달음을 관장한다. 예로부터 정화수를 떠놓고 칠성님께 자손과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염원하고 고인들의 칠성을 그리고 죽은 사람의 관 밑에 칠성판을 깐 것은 바로 칠성신앙의 한 모습이다. 대표적 민속놀이인 윷놀이, 전통적인 두발 형태인 상투 역시 칠성 문화를 보여준다. 자, 그러면 칠성의 존재와 칠성이 있었던 곳을 찾아봅시다. 과연 칠성이 밤하늘에 있는 저 북두칠성이었을까요? 천지일월. 북두칠성이 천지일월을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명천 조선시대 황제인 임금의 오자 뒤에 배경 또는 황제가 계신 곳의 모든 곳에는 1월 오학도의 병풍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현 청와대의 큰 벽면을 1월 오학도가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1월 오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봉도의 해와 달의 그림을 잘 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1월 오학도의 정체를 알면 그 사람은 조선사 25사의 전체를 통달한 사람입니다. 이곳 1월 오학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리 역사의 무대였습니다. 이곳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천하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1월 오학도의 다섯 봉우리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 지난 12년 동안의 나의 공부와 수련이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봉우리들은 비록 많은 부분들이 외부의 힘에 의해 파괴되어 자세하게 검증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 산들이 있었던 정황들은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이곳이 바로 1월 오학의 실제 무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일월과 음양오행을 다스렸다는 것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 그리고 음양을 인간들이 직접 통치했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자연의 작동에 순응해 인간들이 이것의 원리를 연구하고 예측하며 인간 생활의 도움과 적용, 예측을 위해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상기 1월 오학인 오봉도의 무대가 바로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분이 계셨던 곳입니다. 그러면 그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신증동국 여지스남 경도인 서울의 서부인 서경인 평행의 성곽을 인용합니다. 참고로 서경의 위치부터 확인해 봅시다. 신시계천의 무대 금강산을 등지고 경도인 서울의 중심부가 개경 서울이고 이곳의 좌측이 서경인 평양이며 우측인 관중지역 쪽이 동경의 경주였습니다. 신증동국여지 승남. 자, 그러면 이 북두칠성 칠성의 존재를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 승남에서 찾아봅시다. 평양의 내성. 평양의 내성. 문이 6인데 동은 장경, 서는 보통, 남은 함구, 북은 칠성, 정동은 대동, 정남은 정량이라 이른다. 평양에 내성이 있었다고 하는 곳의 지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평양의 내성 중 정량. 정량에 있었던 문이 정양문입니다. 개성의 궁시를 인용합니다. 정량궁. 현종이 상양궁을 정량궁으로 고쳤다고 했다. 정량이라는 지명에 있는 사찰이 정량사입니다. 강원도 회양의 불어를 인용합니다. 정량사, 표운사의 북쪽에 있다. 이 산의 정맥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량의 본래 이름 상량궁이란 경상도 상주의 군명이 상주로 이곳이 원나라에 상도가 있었던 고려의 송악이라고 했습니다. 경상도 상주의 군명 상주와 상량은 동일한 지명으로 상주란 위윗의 상국으로 개성의 황도를 상국이라고 합니다. 평양과 개성이 밀접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내성 중 칠성. 평양성의 북문이 칠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곳 칠성을 확인하면 북두칠성의 존재를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평안도 가상군의 고적을 인용합니다. 칠성대
고성 안에 있다. 칠성에 있었던 데가 칠성대로 평안도 가산의 정체를 밝히면 칠성의 정체가 드러날 것입니다. 평안도 가산의 군명을 신도, 가주, 무령, 고덕진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가평의 군명을 가평, 금평, 병평이라고 합니다. 황해도 신천의 군명을 신주, 신안, 신성, 화산이라고 합니다. 가평, 가주, 신도, 신주, 신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황해도 신천의 군명 화산은 화산인 서울의 삼각산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민족의 영산인 금강산이라고 했습니다. 평안도 가산의 산천과 부루를 인용합니다. 산천조의 봉두산 군의 북쪽 1리에 있는 진산이다라고 했습니다. 가산군의 부르편을 인용합니다. 천왕사 봉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왕사란 천왕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으로 평양에 가까운 곳에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에 경주가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평양의 북문 칠성이 있었던 곳에 천왕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평양의 외성. 평양의 외성 당포 위에 있고 두 문이 있는데 남은 차피 서를 다경이라 이른다. 당 지역에 있었던 성이 당성이고 포구가 당포입니다. 당성은 경기도 남양의 군명으로 당구로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이라고 했습니다. 역사 속 평양이 신시개천이 일어난 계주의 서부인 서경으로 평양의 성 문중 일부가 개경인 서울과 천왕님이 계셨던 동경인 경주에 가까이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아하, 평양성 북문의 이름이 칠성이었던 이유가 그곳에 천왕님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칠성 문화의 상징과 주인공이 바로 기원전 3897년경 신시개천 이후 대를 이어 오신 전세계 법왕청인 금성천조의 재석인 스키타이의 황제 천왕님이셨습니다. 상투, 전통적인 두발 형태인 상투가 칠성 문화의 상징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탱화를 살펴보면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거의 모두 상투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칠성 문화의 주인공들이셨습니다. 천조 연회. 자,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고려의 팔간회와 같은 의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열자의 황제편에 의하면 열고야산에는 신인이 있는데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며 신성을 그의 신원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 원경의 한계에서 말하는 부더불과 같이 딱 합치한다. 열고야산의 신인인 부더불 신성이 다름 아닌 전인 혹은 제거화상 즉 처생인데 처생의 왕이 신인이고 부더불 즉 부더부처 상제라는 것입니다. 천조 연해도는 금성 천주에서 부도 부처인 비로자나 부처님 또는 석가열애님께 조의하는 그림입니다. 천주의 실제 모습을 전해주는 귀한 자료입니다. 사해 교황청은 사해에 속해 있는 세속의 권력과 종교 권력이나 조직이 1년에 몇 차례의 조회를 통해서 사해 세계를 조정하고 이끌어 나간 것 같습니다. 조회라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보살님은 박살님입니다. 박살은 바카스, 푸카스, 파샤, 포로사, 푸르사로도 발음되지만 순경은 비읍계열로 발전하면 아르샤, 아샤가 되어서 혹은 박살, 바샤, 바샤, 아사로 되어서 사해 보살님은 그 사해 세계에 조회하는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조회라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10년에 한 번씩 천조인 금성 천조회 대조회가 있다면 사해의 보살부에는 매년 소조회가 있는 것입니다. 소조회는 그 행사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그 소조회의 행사가 벌어지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사람들이 이해할 때 그 소조회를 하는 곳이 소아시아였던 것입니다. 지금도 아나톨리 반도의 소아시아를 유럽인들은 소아시아, 아시아 미노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신주 금성 천주의 대아시아 혹은 중앙아시아와 사해의 동서남북 네 소아시아가 있는 셈입니다. 역사를 조작한 현 일본어에서는 조회 혼동은 아사입니다. 즉
아침이라는 말입니다. 한자 옥편의 조를 찾아보면 벨조가 나옵니다. 조회에 나아가 인사를 여쭙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라는 말은 뵙는 행위, 뵙는 곳, 뵙는 대상이라는 말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조회에 나아가 인사를 엿줍는 곳 혹은 대상인 것입니다. 사해의 각 지역의 왕과 지역 주민의 자기 아시아는 자기 보살부입니다. 동해 지장보살부, 남해 관음보살부, 서해 미륵보살부, 북해 대세지 보살부가 각각 동아시아, 남아시아, 소아시아, 북아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조정이라는 의미와 이미지가 선명히 떠오릅니다. 중앙 금성 천주의 대조회나 네 보살부의 조회에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넓은 야외에 정원의 사람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모습과 관례를 왕부에서 차용하여 조정이란 관습과 용어를 사용하다가 왕부에서의 조회는 궁의 정견에서 벌어지니까 조정이라는 말로 조정했던 것입니다. 천조 연해도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그렸을 원래 그림의 부처님 얼굴들이 심하게 훼손 혹은 덧칠이 되어 있습니다. 1만 년의 문화와 정신과 삶을 집약해서 후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제작한 그림들을 이렇게 파괴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천불동의 벽화는 이제 거의 파괴되고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불교의 실상은 알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 조작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불교의 조작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역사의 실상을 찾는 것은 원불교의 실상을 찾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환웅이란 밝고 밝은의 동의 반복이며 전 불교 본전불인 대웅은 크게 밝은으로 역사 속의 환웅천왕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인 대웅입니다. 황국을 이끈 환인과 신시계천의 주인공 환웅천왕이 우리 역사의 실존 인물이었다는 증거들을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궁 여지스남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스남 구격본 황해도 문화연의 사면을 인용합니다. 삼성사 9월산 성당리에 있으니 곧 환인 환웅 당군의 사당이다 라고 했습니다. 황해도 문화현의 묘전을 인용합니다. 환인 환웅 환인의 서자로서 속구는 본시시이다. 단군 책머리에 자세하고 후선은 갈라져서 동북쪽으로 부여가 되고 그 연대는 방고시 세기에 있는 듯하다. 묘전이 있었다는 얘기는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환웅천왕이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로 이분과 당군왕검의 무덤이 이곳 천조인 비당금자의 금성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당군왕검 이전에 상고사의 역사가 신증동궁 여지스남 구격본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을 일제강점기 조선사 편수회에서 삭제시켜버렸던 것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스남 구격본에서 부처의 비밀을 추가로 밝혀보겠습니다. 부처의 궁전, 강진은 백제 때 도무군이었고 고려 때 도광현이 되었다. 다산 정약용이 17년간 유배 생활을 한 강진의 만덕산을 유내는 기문에서 전라도 강진은 남쪽에 우뚝 솟아 맑고 빼어난 산이 바닷가에 이르러 머물렀으니 만덕산이라고 한다. 산의 남쪽에 부처의 궁전이 있어 높고 시원하게 튀어 바다를 굽어보고 있으니 백년사가 곧 그곳이다. 부처의 궁전인 백년사가 바로 천조 연해도의 무대 개경 서울의 비당금자의 금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 문화의 주인공이 바로 전 세계의 정신적인 지도자였던 금성 천조의 재석인 우리들의 천왕님들이셨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부처님입니다.